네, 오늘은 뭐 두 분과 우리 전문가 말씀 나누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봐야 되겠습니다. MBN골드 황대현 매니저 그리고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 투자자분들 굉장히 힘든 하루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알찬 이벤트 진행 중인데요. 저희 방송 중에 유튜브 채팅창에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신 분에게 선물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저희 방송화면 인증샷을 사진 찍어서 보내주신 분들에게도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좀 시장에 대한 힌트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당첨되신 분들께는 주름 개선 앰플과 다이어트 건강신음 식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이야기, 결국 이제 시장 이야기가 될 텐데요. 먼저 자막부터 확인하시죠. 네, 정부가 이제 시장 안정화 조치에 들어가겠다, 좀 준비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과연 그 효과가 얼마나 될까에 대해서 투자자분들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네. 일단은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이런 조건이 붙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2,169선 네. 마감을 했는데 2,100선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좀 펀드 조성해서 좀 자금을 쏟아붓겠다는 얘기죠. 임순재 대표님,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좀 더 한 100포인트 정도는 더 밀려야만 정부도 움직이겠다. 이런 신호는 주긴 줬는데 네네. 과연 어느 정도 이 시장을 잡아줄 것으로 좀 보고 계실까 궁금하네요. 네. 예. 일단 뭐 증안기금 자체가 나온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시장이 좀 어렵다라는 네. 거고요. 또 그 증안기금이 나오면 그만큼 시장에 이제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어느 정도 하락세를 좀 멈추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이 이제 커진 것도 사실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에 이제 증안기금이 나오는 게 과연 얼만큼 될 것이냐라는 거가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뭐 지금 2000년 이제 3월 달, 그러니까 뭐 코로나 시국 때 지금 나왔었던 증안기금 규모가 한 10조 원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아마 그 정도 규모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과연 그런 이 10조 원 규모가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느냐? 최근에 이제 일일 거래량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닥, 코스피의 그러니까 일평균 거래량이 지금 한 13조에서 15조 원 사이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거래량에 못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번에 그 증안기금이 10조 원 정도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는 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환율이 올라가면서 지금 매도세를 계속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외국인 이 증안기금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의 매도세를 받아주는 수준에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있으니까요. 너무 증안기금에 대해서 너무 그 시장에서 너무 기대를 가지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움직임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정부가 이렇게 검토만 하다가 시장 다 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럴 거면 증시 문 닫아라 이러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인위적으로 너무 또 개입하는 것도 네. 사실 좀 조심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예. 네, 황대현 매니저님은 네, 이 정부의 어떻게 움직임에 생각하실까요?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정부가 나선다는 분은 아까 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네. 대로 굉장히 좀 전체적인 그 우리나라 주가가 비상사태 이머전시에 왔다고 봅니다. 저도 빨리 주가가 좀 안정되기를 바라는데 과거에 이제 그 경험을 볼 때 우리가 유동성 함정에 빠지면서 지금 이 후유증을 굉장히 겪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물리적인 정책을 쳤을 때 일시적인 방어를 하지만은 그 후유증이 또 있다, 네. 양면성이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제가 볼 때 물론 이제 주가가 빠지니까 우선 방편으로 막아야 되겠지만은 국채 매입을 한다 해서 막 5조 원 정도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국채를 갖다가 매입한다는 것은 금리 인상을 갖다가 막으려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또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우리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또 두 번째는 이제 경기를 갖다 그래도 활성화시키려고 국채 금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결국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그 환율이나 또 반대로 뭐 물가를 잡으려면 또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인 부분이라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저는 물론 그 정부 정책의 어떤 그 주가는 일시적인 그 하향을 갖다 줄여드릴 수는 있는 부분이지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요번에 주가를 하락하게 그 했던 부분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강달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와 같이 우리가 이제 외환위기라든가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의 그 어떤 그 변수가 있어서 우리나라 주가가 빠지고 환율이 올라간다고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엔화
위안화. 바로 이제 그 파운드화까지도 이제 약세로 전환되면서 공통 분모가 강달러라는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물론 정부 정책의 이런 부분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지만 결국은 강달러를 제공했던 그 미국에서의 금리 속도 조절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조절 인자가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매니저님은 강달러가 가장 문제이다라고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오늘도 환율이 또 급등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매니저님 이 환율의 상방을 어느 정도로 좀 잡아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환율이 뭐 1,400원대는 그래도 우리나라 저도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거 보면서 우리든 그 예전하고 다르다. 네. 그래서 저도 1,400원대 정도면 어느 정도 멈추지 않겠나 봤는데 정말 거침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불을 분 게 이제 그 법인세를 갖다 받지 않던 그 파운드화 부분이 급락을 하면서 또 우리도 이제 같이 동반하라고 있는 부분인데 준비된 그 그림을 보시면은요. 네. 지금 이제 그 환율이 그 계속적으로 이렇게 급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그 환율이 그 국채 3년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이 환율도 보면은 계속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 배경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요인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국채 금리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지만은 요번에 이제 다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저도 이제 환율을 보고 이제 그 매매를 해야 된다고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전 매매에서 다만 이제 미국에서 요번에 자이언트 스텝 그 0.75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상고하저가 될 줄 알았는데 거기에 매파 발언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이 매파 발언이 지금 현재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환율이 1,400원, 1,500원, 뭐 1,500원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환율을 보고 매매 실전 매매는 해야 됩니다. 환율이 급등할 때는 일단 그 상승할 수 있는 인자가 계속 나올 때는 현금을 계속 갖고 있으라 그랬거든요. 제가 1,400원대는 위험하다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은 환율이 1,400원 오른 건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볼 때 바로 이제 전체적으로 외환위기 때 한번 1,400원대 돌파했었습니다. 또 네. 라만 브라더스가 파산할 때 그때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있어도. 그래서 1,400원 존에서는 주가가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1,400원 기준을 두는 이유는 아까 그런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전 매매에서는 환율을 보고 매매를 지금 해야 된다고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또 이 환율이 하락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라고 보거든요. 즉 뭐냐면 앞으로 이제 연준 의장들이 계속 지금 그 매파 발언도 하고 또 비둘기파 발언도 하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CPI 지표가 이제 요번에 문제라고 보거든요. 8.3%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최근에 이제 뭐 금이라든가 유가라든가 이런 거 볼 때 요번 그 10월 달에 발표되는 CPI 지표는 그래도 8.3% 아래로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상고하저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달 중순이 어느 정도 분기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그 우리나라 주가는 환율에 의해서 주가가 지수가 그 펀더멘탈이 뭐고 필요 없이 팔이 빠지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달러 부분을 계속 보면서 대응 전략을 강약을 조절하는 게 지금은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보고요.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10월 중순 이후에 CPI 지표가 발표되면 거기서 어느 정도 이러한 클라이막스 정점론은 조금은 좀 줄어들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 예측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원달러 환율이 정말 그야말로 가파르게 네. 그래프를 보고 올라왔습니다. 네. 주식 차트도 그렇듯이 언제까지나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말씀드린 네. CPI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라는 것은 원달러 환율도 지금 어느 정도 속가치는 왔고 좀 진정될 가능성은 조금 있다라고 말씀의 어떤 의미를 해석이 되는 건가요? 예전하고는 다르다고 이제 1,500원대 갈 때하고 좀 다르다고 좀 느끼는 부분이 외환위기 때는 태국 바트화에 우리가 많이 투자를 했어요. 네. 그래서 바트가 폭락하면서 우리가 외환위기가 되면서 돈을 빼가면서 이제 IMF가 됐고 그다음 금융위기 때 라만 브라더스가 이제 파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냐 파생상품이었어요. 파생상품은 정부에조차도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1,400원대까지 올랐는데 요새 보면 우리나라 외환부가 8월 말인가 볼 때 4천억 불 이상이 있단 말이에요. 요새 돈을 많이 투자를 했을 거예요. 많이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런 거 볼 때
과거와는 좀 다르다. 이번에 환율은 올라가는 거는 뭐 심리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 하더라도 과거의 어떤 우리나라의 대내적인 재정 문제라든가 네. 이런 부분 아니지 않겠나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데니 님도 이 환율이 인내 임계치 턱까지 왔습니다. 이번 주가 고비입니다. 좀 환율 견디에 다들 힘들어하시죠. 네. 끝으로 시장 관련해서 임순재 대표님께도 여쭙겠습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이 얼마나 출렁거릴 것이냐, 네. 출렁거릴 요소 어느 정도 더 남아 있겠는가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고 싶군요. 예. 네, 일단 뭐 시장은 좀 더 출렁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일단 뭐 2,000포인트에 대한 이제 심리적인 이제 지지감이라는 부분은 이제 분명히 남아 있긴 하지만 과거에 이제 본다라고 하게 되면 2019년도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 1,950포인트에서 뭐 2,300포인트 정도 그 사이에서 이제 박스권으로 움직임을 가졌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박스권 하단인 1,950포인트까지도 일단 열어놓고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그 증환기금이 한 10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투자 심리가 조금 안정화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져서 일단 2,000포인트 지지 여부가 아마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뭐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대표님 말씀에 따르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하락을 할 네. 좀 각오는 좀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겠습니다. 2,000포인트를 지지선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시장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죠.